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도 각급 부대 폭염 안전관리 지침을 내리는 등 전투력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요트 대회인 해군 참모총장배 전국 요트 대회가 충남 보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함께 치러지며 민관군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유네스코가 올해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선 백범 김구의 손녀인 김미 백범 김구 기념관장과 함께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백범 정신에 대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통령 지시사항과 국방부 지침에 따라 폭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예측 모델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군에선 장병들의 온열 질환 예방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온 상황. 국방부 역시 자체 지침을 각급 부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작전과 교육훈련, 근무, 복구 지원 등 야외에서 임무 수행하는 군인과 군무원은 보호 대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호 대책은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인 냉수, 냉방 장치, 휴식, 보냉 장구, 응급 조치를 준용합니다. 국방부 지침은 또 온도 지수를 고려한 단계별 행동, 통제 기준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온도 지수가 29.5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마다 온도 지수를 측정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판단해 교육훈련과 부대 활동을 과감히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염 대응 응급물자 지참, 취약계층 건강 상태 수시 확인 등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군 의무사령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자체 온열 질환 예측 모델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기온과 습도 등 기상 정보와 과거 환자 발생 추이를 분석해 전국 8개 권역별 온열 질환 환자 발생 규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축적된 군 내부 의무 기록과 기상청의 지역별 기상 관측 데이터를 결합 분석해 예측치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기존 모델의 강수 확률과 고온 노출 변수, 환자 발생률이 감소하는 공휴일 효과도 반영해 예측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열사병을 포함한 온열질환 예방은 혹석이 우리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예방이며 군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과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무사는 또 올해부터 질병관리청에 전국 17개 시도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를 함께 활용해 부대별 위험성 평가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측 모델 결과와 질병청 예측 정보를 종합 분석해 각 부대에 매주 제공하면서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큰 지역과 시기를 미리 식별하고 선제적 예방 조치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15살의 나이에 전선으로 포탄과 보급 물자를 나른 6.25 전쟁 참전 용사에게 새로운 집이 생겼습니다. 육군은 고령의 참전 용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 상태와 생활 동선까지 고려한 맞춤형 보금자리를 선물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새로 지어진 집 앞에선 6.25 전쟁 참전 용사 이강인홍. 기념 테이프가 잘리고 나라사랑 보금자리 현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육군은 경기도 포천시에서 이강인홍을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429호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이강인 영웅님 같은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지켜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6.25 참전 무공자의 영웅님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용이 전쟁에 동원된 건 1950년 11월. 당시 나이는 불과 15살이었습니다.
이용은 1953년 7월까지 육군 25사단에서 포탄과 각종 보급 물자를 전선으로 수송하며 군수지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섰지만 이용의 바람은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전쟁이 끝나면 좋겠지. 참 좋겠지. 이런 생각하고 되는 거예요. 딴 놈은 없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 구원해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휴전 이후 70여 년이 흘렀지만 이용은 최근까지 낡은 주택에서 생활했습니다. 대동맥 파열 수술 후유증과 고령으로 일상에도 어려움을 겪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새 보금자리엔 이용의 건강과 생활 여건이 반영됐습니다. 집중 호우에 대비해 건물 기초를 지면보다 50cm 이상 높였고 주택 주변엔 보강토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또 경사형 데크 출입로를 만들고 실내 문턱을 없애 이동 중 넘어질 위험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예상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했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사업하는 내내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이란 참전 용사에 대한 보훈의 의미만 생각하고 어떻게든 완공될 때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싶은 그 일념 하나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참전 유공자의 집을 새로 짓거나 고쳐주는 육군의 대표적인 보훈 사업입니다. 2011년 시작된 이후 이용까지 모두 429명의 유공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원받았습니다. 2022년부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해외 참전 용사로 지원 범위를 넓혔고 오는 11월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에게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5살 어린 소년이 나른 포탄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킨 힘이 됐습니다. 76년이 지난 지금 육군은 앞으로도 그 헌신을 잊지 않고 따뜻하고 안전한 집으로 보답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드론과 로봇 등 첨단 전력이 전장을 바꾸고 있지만 적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맞서는 마지막 순간 결국 전투원의 몫입니다. 육군 특공연대 장병들이 근접 전투 훈련으로 생존성과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장병들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몸을 낮추고 구르고 다시 일어서는 모든 동작은 실전을 가정합니다. 육군 5군단 특공연대 30여 명의 장병들이 실전 상황을 가정한 근접전투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단순히 동작을 익히는 훈련이 아닙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전장 환경에서 살아남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몸을 굴리고 뛰는 순간에도 장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빠른 판단과 정확한 대응 능력을 반복 숙달합니다. 칼을 활용한 근접 대응 훈련도 이어집니다. 상대보다 먼저 위협을 인지하고 순간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접전에서는 찰나의 순간이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근접전투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이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육군 5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은 반복 숙달을 통해 전투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공연대는 기존 특공무술에 더해 실전형 근접전투 체계인 크라브 마가를 접목했습니다. 단순한 제압 기술을 넘어 전장 환경에서 전투원의 생존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근접전투술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닌 예측할 수 없는 전장 상황에서 적을 제압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장병들은 훈련에서 익힌 기술을 부대원들과 공유하며 전투력 향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대전에서 드론과 로봇 등 첨단 전력이 활용되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적과 맞서는 건 사람입니다. 드론과 로봇이 이 전투 상황에 도입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 마지막 1m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전장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전투요원들이 다양한 체험을 해봄으로써 그들의 생존성을 보장받는 그런 전투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이어지는 훈련. 교관과 교육생 모두 높은 긴장감을 유지한 채 실제 전장을 가정한 훈련에 임합니다. 이어지는 참호 전투 훈련에서는 좁은 공간과 제한된 환경 속에서
지형 지물을 활용한 대응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작은 방심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 순간 실전과 같은 집중력을 유지합니다. 첨단 무기 체계가 발전하는 시대에도 전투원의 생존 능력은 변하지 않는 핵심 전력입니다. 육군 5군단 특공연대는 고강도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 국내 대표 요트 대회인 해군 참모총장배 전국 요트 대회가 충남 보령에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전국에서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대표 선발전도 함께 치러졌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충남 보령시 머드 테마파크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4회 해군 참모총장배 전국 요트 대회가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해군과 대한요트협회가 주최하고 해군 본부와 충남요트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보령시의 후원으로 대천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엔 딩기와 스키프, 윈드서핑 등 5개 종목의 전국 남녀 초중 고등부와 대학 일반부 선수 2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해군은 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해상교통로를 굳건히 수호하고 이번 요트 대회처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누리며 자유로운 해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늘 여러분 곁에서 항해하겠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한 해군 참모총장배 전국 요트 대회는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요트 대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 대회와 함께 국내 3대 요트 대회로 꼽힙니다.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러졌으며 해양 레저 문화 확산과 국민 해양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군은 대회 기간 중 모병 홍보와 체험관을 열고 군복 체험과 모형 군함 만들기 등 다양한 해군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배 전국 요트 대회는 스포츠를 넘어 해양 레저 문화를 알리고 국민들의 바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제방위산업 세미나를 열고 유럽과의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내외 방산 관계자 29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K방산의 미래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한국국방기술학회가 공동 주최한 2016 제2회 국제방위산업 세미나가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방진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는 방위사업청과 국회, 주한외국 무간단, 국내 주요 방산업계 관계자 등 2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장비 판매를 넘어 기술 협력, 공동 개발, 현지 생산 후속 군수 지원, 공급망 협력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수준의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언급하며 유럽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기 체계의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용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럽의 안보 정책과 방산 전략, 첨단 기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오늘 세미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안보 질서 변화 속 방위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짚었고 유럽 방산 전략과 첨단 무기 획득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무기 성능이나 가격 못지않게 우방 국가의 신뢰와 네트워크가 수출 성패를 가른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가성비가 있다만이 아니라 우리 우방국끼리의 평상시의 평화에 대한 가치의 공유,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제로 방산 수출의 결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방산 외교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수요국들을 방문해서 수요국 국회와 함께 유대를 돈독히 하고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왠가 하면은 그쪽의 국회의원들은 그쪽의 장관을 겸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에 국회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회의 그런 외교가 매우 중요한 시스입니다. 방진회 측은 이번 세미나가 국내외 방산 관계자 간 교류를 넓히고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공주 부부를 14일 청와대에서 접견합니다. 앤공주는 6.25 전쟁 당시 영국군이 활약했던 임진강 전투와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앤공주와 남편인 티머시 로런스경을 만나 한국과 영국 간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또 글로벌 전략 동반자인 한영 간 고위급 교류와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게 됩니다. 13일부터 4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앵공주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참석해 영국과 영연방 참전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6.25 전쟁 참전 용사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또 부산과 울산에서 해양 조선 방위산업 분야 한영 협력 사례들을 직접 살펴보는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11일 주한미 7공군 오산기지에서 한미 친선 태권도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양국 선수와 임원 등 1,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처음 출전한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을 비롯해 육군 예하군단,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이 참가했으며 주한미군에서는 모두 11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경연대회에선 전투겨루기와 손날 격파, 단체 품새 등 6개 종목이 진행됐으며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축하 공연도 이어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회 결과 해군팀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미 7공군 사령관상을 받았고 육군 5군단과 육군 7기동군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네스코도 올해를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의 해로 지정했고 지난달 백범일지 친필 원본도 이례적으로 일반에 공개됐는데요.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이자 백범 김구 기념관 김미 관장과 함께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백범 선생의 정신과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또 유네스코가 공식 기념하는 해입니다. 손녀이신 관장님께서는 이번 150주년이 갖는 의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국민들이 무엇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6년은 백범 김구 선생이 탄생 150주년 되는 해입니다. 특히 유네스코가 이를 함께 기념한다는 것은 김구 선생의 삶과 정신에 넘어서 세계가 함께 기억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은 조국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지만 그분의 꿈이 독립된 나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고 자주적인 나라, 교육과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평화를 기여하는 나라였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번 탄생 150주년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달 특별전에서는 그동안 쉽게 공개되지 않았던 보물 백범일집 친필 원본이 처음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원고를 마주하면 책으로 읽을 때와는 또 다른 울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장님께서 보시기에 꼭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네, 백범일지는 김구 선생님의 삶과 독립정신이 담긴 매우 소중한 기록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감동이 크지만 친필 원본을 보면 그 고뇌로서 한자 한자 써내려가신 것이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백범일지를 쓰실 때 그 자손들에게 언제 불행히 본인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불확실했던 시기에 자신의 삶을 후대에게 전하고자 한 기록이 오늘날 국민 모두가 함께 읽는 역사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도 백범일지 친필 원본 공개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선생의 생각과 철학, 마주하는 의미가 특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50주년 기념사업의 공식 로고에도 평화의 문화라는 가치가 담겼습니다. 독립운동가 김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상가이자 미래를 내다본 지도자로서 지금 시대에 다시 조명받아야 할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에 다시 조명해야 할 백범 정신은 평화적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은 조국 독립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독립된 나라, 평화를 꿈꾸셨습니다. 해방 이후에 분단을 막고자 끝까지 노력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여러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구 선생의 통합을 위한 평화,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는 손녀로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봐오셨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만이 알고 계시는 김구 선생님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증조 할머니께서 아드님을 김구 선생님을 이제 쭉 옥바라지도 하시면서 어렵게 복숭아 3개를 사서 한 입씩 베어 물고 그거를 또 이제 사식으로 집어넣어 드렸답니다. 여쭤보니까 아들과 어머니의 연결고리가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서 그로 정을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가정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가정이라는 것을 그다지 겪지 못하고 살아오신 것을 지금 대한민국이 생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을 적에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단과 갈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백범 김구 선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관장님께서 그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구 선생께서 오늘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라 사랑, 나라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 수많은 선열들과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위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큰 꿈을 가지되 그 꿈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한 꿈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군 장병 또 시청자들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께서 지키고 만들어갈 대한민국 수많은 선열들의 꿈꾸셨던 나라를 자부심을 가지시고 김구 선생님께서 바라셨던 아름다운 나라, 평화롭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이 시대를 넘어 한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깊은 울림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범 김구 기념관 김미 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군이 13일 새벽 5시 58분쯤 강원도 고성군 거진동방 해상에서 실종 병사를 발견해 오전 6시 43분쯤 시신을 수습했으며 사고 발생 함정은 오늘 오전 8시쯤 동해 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군은 지난 12일 병사 실종 확인 직후 해경과 함정 10척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으며 수습된 시신은 다른 호위함을 통해 동해기지로 이송했습니다. 해군은 실종 사고 확인 후 가용한 합동 전력을 최대한 투입해 수색하였으며 오늘 오전 5시 58분경 실종 병사를
거진 동방 52km 해상에서 고속정이 발견했습니다. 사고 함정은 오늘 8시경 해군 동해기지에 입항하였으며 사고 함정이 기지에 입항함에 따라 경찰과 군 수사기관은 합동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은 13일 중고도 정찰 무인 항공기 전력화 준비가 진행 중인 39 비행단에서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주관으로 조종사와 정비사, 센서 통제사, 영상 판독관 등 중고도 정찰 무인 항공기 초도 운용요원의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중고도 정찰 무인 항공기 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능력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육군 방공학교는 13일 주한 튀르키예 국방 무관단과 대드론 체계 발전 및 군사 교류를 위한 현장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방공학교는 부대 현황과 방공작전 등을 설명했고 튀르키예 무관단은 자국의 주요 대드론 전술과 장비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대드론 체계 발전과 군사 교류 방향을 토의하는 등 두 나라의 전방위적 군사 교류를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3일 국립소방연구원에 질화붕소 나노튜브 관련 특허 5건을 공식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은 지난 4월 6일 방위사업청과 소방청이 맺은 민군 협력 업무 협약, 4월 28일 열린 제2차 국방소방연구개발 기술협의체에서 질화붕소 나노튜브 소재 기술 이전을 공식화한 것을 토대로 실무 협의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장맛비가 그치자 바로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녁까지는 곳곳으로 소나기가 나타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후부터 강한 강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중부 지역으로는 15일까지 최대 150mm에 달하는 강한 강수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청주는 24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대구는 36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중부 지역의 강수는 점차 종료되겠으며 목요일 이후에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잦은 강수가 전망됩니다. 기상 변동성이 큰 만큼 기상 예보 잘 확인하시어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